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이제 6시 31분 막 지났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굿모닝입니다. 네. 자, 오늘의 영어의 문장이 좀 꽤 길었어요. 그런가요? 꽤 길지만 그래도 이제 표현 자체는 요 정도는 제가 해석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예. 우리 교수님께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 뭐 전 세계적으로 네. 그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그 화제죠. 그렇죠. 결국 인플레이션이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투자가들이 인플레이션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리서치는 되게 많은데 우리가 네.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앵커께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equities and real estates are 네. good inflation hedge.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아니실 것 같은데. 너무 쉬운가요? 아니요. 아니, 예정이요. 토익 점수가 그래도 꽤 나와서 그러니까 주식과 이렇게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에 아주 좋은 해지 수단이다라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주식과 부동산 왜 가장 좋은 해지 수단일까요? 그러니까 되게 그 이제 정확하게 지금 해석을 하셨는데 네. 이 실물 자산 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그 프라이싱 파워 최소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좋은 기업 아니에요 대부분 큰 회사들은 원가가 올라가면 그것을 대부분 시차를 두고 고객한테 정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 정가력이 있죠. 프라이싱 파워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의 이익이 그만큼 증가가 돼서 실질적으로 타격은 없다. 네.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실제 주가와 같이 연동이 돼서 장기적으로는 그 집값이 상승을 하고 렌트 임대가 올라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돼도 끄떡없이 가장 버틸 수 있는 게 주식과 부동산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게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이제 역사적으로 학문적인 리서치도 되게 많고 그래서 우리 그 디멘셔널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뭐 유명한 펀드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이제 뭐 그 유진 파마나 이렇게 그 노벨상 그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분들이 초기에 그 이후에서 탄생에도 관여를 하고 지금도 이제 고문 자문위원으로 많이 활동하는데 네. 좋은 리서치를 많이 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1994년 이후로 그 주가 여기서 이제 녹색 막대 그래프는 그 연도의 주가 상승률 그러니까 뭐 하락하는 해도 있지만 20-30% 이상씩 상승한 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 밑에 보면 이제 빨강적으로 표시된 데가 인플레예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인플레는 항상 있었고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뭐 둔화됐다가 지난 한 1-20년 동안 최근에 다시 가팔라지는 모습이고 주가는 꾸준히 오르는 모습인데 가령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계속 심했던 2021년은 주가가 20% 이상 올랐고 그 22년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았는데 끈끈했었는데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고 바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뭐 모니터하는 건 맞지만 야 이게 인플레이션이 악화가 된다고 주가가 아주 그냥 시장이 망가진다 이제 그러한 단순한 논리는 안 맞고 여기 디멘셔널에서 이제 추가로 그 분석을 한 것을 결론을 내면 그 지난 30년 동안 보면 그 인플레이션을 차감을 해도 그 30년 중에 22년,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죠는 3분의 2가 넘죠. 이제 그 연도에는 인플레이션을 차감하고도 주식의 실질 수익률이 플러스였고 지난 그 같은 기간 동안 S&P 지수,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지수죠. 네.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 수익률이 배당과 주가 상승이 7.5%가 됐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장기 투자, 이게 뭐 어떤 우리가 빅테크를 투자하든 ETF 지수를 사든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중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식 시장을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또 보시면은 마음이 조금 나아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도 이제 오늘은 크게 주제를 이제 네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주제부터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지금 뭐 어제 목요일 날도 미국 주가가 좀 강보합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고점 사상 역사 최고치 대비 한 1, 2%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이랑 영국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그 금리보다는 실적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매크로 얘기는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적이 진짜 좋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현금 창출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자신감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게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죠. 자사주 매입 소각인데 상당히 지금 뭐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이건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좋은 것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회사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근데 우리 회사 주가가 비싸면 굳이 회사의 현금 흐름을 자사주 사서 이제 소각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시그널이 있고, 결국 그 국내에서도 이제 최근에 밸류업을 하면서 일부 기업들은 우리는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지 주주한테 환원한 돈이 없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예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네. 미국이든 국내건 결국 성장에 투자를 하든 배당 자사주 매입을 하든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걸 자본 배치라고 그러죠. 어떻게 네. 회사의 현금과 현금 흐름을 쓰느냐. 그래서 이 모든 건 되게 이사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사회가 되게 그 전문가 리더로 구성이 돼 있고 편향되어 있지 않고 지배주주한테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한 그 이사회를 우리가 항상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되게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워런 버핏이 그 주총을 했죠. 되게 네. 화제고 보통 우리가 애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미국에서는 애플 말고도 이제 꽤 워런 버핏의 보유 종목 중에 이번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있어요. 파라마운트. 네. 근데 이제 워런 버핏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50% 이상 꽤 오래 들고 있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22년에 투자해서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손절매한 거죠. 포기했는데 네. 여기 이제 보면 문제가 여기 이제 거버넌스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미망인 그 여사님이 네. 그 차등 의결권을 갖고 80%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딜을 자기한테 유리한 딜을 지금 밀어서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아마 워런 버핏이 그래서 좀 더 이 회사에 대해서 포기를 한,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도 50% 이상 손해 보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토요타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국내에서 뭐 그 자동차 뭐 어차피 우리가 전자랑 자동차가 우리 양대 산맥인데 네. 현대차와 직접 경쟁하는 도요타는 실제 ADR이 또 미국에도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만의 TSMC가 미국에 상장돼 있다. 25년 넘게 제가 그 네. 얘기를 했지만 도요타도 ADR이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여기가 이틀 전에 금년, 그러니까 여기는 일본 회사는 회계연도가 3월에 많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2개월 내년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을 작년 대비,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20% 감익할 걸로 전망을 해서 대부분 애널리스트는 좀 이익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전망을 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비단 도요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익 사이클이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주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워낙에 이제 시장에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많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이 많다 보니까 그 현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주 환원책도 많이 펼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뭐 주가라는 것은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는 거시적으로는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또 어떤 때는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게 이게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거니까 또 주가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금리와 주가는 역의 상관관계고 더 크게 펀더멘털리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과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인데 1분기가 뭐 그 스타트를 잘 끊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S&P 500 기업의 90%가 이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데는 아직은 안 했지만. 네. 근데 그 중에서 81%가 그러니까 10개면 8개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예상이라는 거는 이제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죠.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비트하는 그 회사들이 그 한 8% 정도 초과를 그러니까 시장이 한 10% 정도 이익 증가할 것을 예상을 했으면 실제 실적은 18% 그러니까 8% 포인트가 차이가 나니까 그 비트하는 정도가 되게 크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좋고 그래서 이미 발표된 회사와 나머지 한 50개 회사를 블렌딩을 이제 평균을 내보면 그 1분기에 한 6% 정도 기업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네. 우리 뭐 어닝 시즌을 시작할 때만 해도 3% 기업 이익 증가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좀 우려의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 주가가 그 당시에 조금 밀리고 이제 그랬던 게 이제 그런데 우리가 보면 특히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그 테크놀로지, IT,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여기 아마존 같은 게 포함이 돼 있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포함된 데가 뭐 한 20-30% 이상의 높은 1분기 실적을 보였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그 여기 금융주 여전히 괜찮고 그래서 하여간 이런 점들이 가장 시장을 견인하고 지금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고, 그러니까 이익이 좋고, 현금 흐름이 좋고, 그 다음에 뭐 GDP에 대한 조금 걱정은 하지만 지금 이코노미스트 추정치들을 보면 올해 한 2.4% 실질 성장할 걸로 보는데 인플레가 한 3% 정도 나온다고 치면 실질 성장 플러스 인플레를 더해야지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명목 성장률이 나오는데 5%를 훌쩍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뭐 수출하는 회사도 많고 빅테크 같이 그렇죠. 해외에서 매출 발생하는 데가 많지만 미국은 여전히 내수 시장이 크고 소비가 크니까 미국 기업들이 명목 성장이 올해 경제가 한 5% 이상 성장을 하면 기업들이 한 10% 정도의 기업이익 증가를 달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시장이 확신을 투자가들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최근에 며칠 사이에 주가가 다시 좀 강한 반등을 보이는 이제 그런 형국입니다. 예. 네. 이어서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앞서 저도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실적 호조 나타나고 현금 많고 하면은 이제 미국 기업들은 참 잘하는 게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매입을 해서 보통 이제 소각을 하는 것까지가 이제 미국 기업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이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매입을 하고 소각을 안 하면 당연히 이사회가 통과를 안 시키죠. 그래서 뭐 예외 없이 아주 극히 드문 경우, 그러니까 뭐 네. 종업원한테 주식을 나눠준다. 이제 그런 경우로 일부 주식을 좀 보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 없이 다 소각을 하고 그 이제 1분기에 그 자사주 매입 의향 목표 계획을 발표한 데가 많죠. 뭐 가령 애플이 1,100억 달러, 150조 원 이상을 발표를 했고. 그쵸. 근데 이제 실제 1분기에 자사주 매입을 완료한 회사를 이제 기준으로 여기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네. 1년 전 여기 이제 그 자주색이 1년 전 그러니까 2023년 1분기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 노란색. 황토색 노란색 같은 게 누런색입니다. 이게 2024년 1분기 그러니까 지난 1분기인데 보면 메타 애플이 한 20-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고 그래서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이 두 회사 다 한 분기에만 그 회사 시가총액의 1%를 매입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율로 치면 4%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수가 100개였으면 4개가 없어져서 이제 96개니까 나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늘어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빅테크만 그런 게 아니라 캐터필라 여기 그 중장 건설 중장비 만드는데 뭐 얼트리아 여기는 이제 미국에서 말보로 라이트의 그 미국 국내 판매하는 그러니까 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 네. 수출하는 데고. 그러니까 이런 그 필수 소비재 그 담배가 필수 소비자입니다. 산업 분류로 하는 데는. 그러게요. 웰스파고 은행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빅테크 IT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업종에 걸쳐서
골고루 지금 그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펀디멘털리 아주 그 좋은 뉴스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자사주를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달드렸고요. 두 번째, 앞서서 이제 계속 강조해 주셨던 게 이제 이사회들이 자본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관련한 데이터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네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사회 자사주 매입 소각은 이사회 이제 그 안건이고 이제 네. 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저도 오늘 그 조금 이따 이사회가 어디 한 군데 있습니다. 중요한 또 결정을 하러 가시는군요. 아니, 중요한 결정은 아니고 네네. 그냥.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막대 그래프인데 2010년 이후로 연 기준으로 이제 S&P 500 기업의 그 자사주 매입 규모예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물론 이제 부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금 흐름을 투입하는 데 중에서 자사주가 어떻게 보면 회사가 조금 어려우면 먼저 줄이는 그런 경향은 있어요. 근데 이제 큰 흐름은 미국 기업들은 이제 그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것만큼 네. 주주를 위해서 돈을 쓴다고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네. 그래서 실제 2023년에는 많이 감소를 했다가 이제 여기 그 녹색 그 그린 컬러로 보이는 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추정치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작년보다 훨씬 많이 자사주 매입 규모가 그 증가할 것이고 2025년에는 기업들이 더 좋다고 예상을 해서 그 2년 연속 지금 자사주 매입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뉴스고 이게 이제 뭐 쉽게 단순하게 보면 주식의 수급에 당연히 도움을 되죠. 왜냐하면 이제 주식을 사서 없애는 거니까. 하지만 이게 펀디멘털리 경영진, 그 다음에 경영진의 위에 있는 이사회가 회사의 전망이 되게 좋고 현재도 좋고 전망이 좋다는 그런 자신감. 그 다음에 이제 그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건 좋은데 회사가 주가가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는 그 자사주 매입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업종에서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한다는 것은 주가가 많이 절대 주가 기준으로 많이 올랐어도 미래가 좋으니까 자기네 회사 주가가 절대로 고평가됐다고는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어서 실제 우리 1분기 실적 보면 빅테크에서도 메타, 알파벳, 애플 이런 데가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은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보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이익 창출이나 현금 흐름 대비는 주가가 비싸지 않다. 이제 그런 판단으로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설비 투자, 자사주, 배당, R&D, M&A 이 순서가 있는데 지금 현금 흐름을 보면은 설비 투자 쪽을 가장 많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제가 2주 전에도 이 그림을 그때 갖고 왔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자사주 뉴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뉴스로 이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서 제가 다시 이걸 보여드리는데 네. 기업들은 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밸류 업을 그 정부나 투자가 시장이 원하니까 네. 우리는 미래에 투자를 해야 돼서 그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늘릴 여력이 돈이 없다. 없다. 이제 그런 변명을 하는데 네.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 이사회는 성장을 위해서 설비 투자, R&D 그다음에 M&A 여기에 자본을 현금 흐름을 투여를 할 수 있고 바로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주는 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아니에요. 이 5가지를 다 이사회가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보면 최근에 보면 이제 기업들이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 하여간 그 설비 투자도 다시 꾸준히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1조 달러 이상을 이제 금년에 그 자사주 매입을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이 9,400억 달러.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10 몇 프로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타납니다. 배당은 꾸준히 증가하고 배당은 거의 가급적이면 회사가 줄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R&D를 꾸준히 계속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M&A도 이제 좀 살아나는 국면. 그래서 실제 현금 창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업들이 좋으니까 특히 대기업 그 빅테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러한 미래에 대한 투자나 그다음에 배당
자사주 매입 이런 걸 골고루 해서 결국 그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은 주주들한테 그렇죠. 모든 걸 돌려주는 건 성장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통해서 돌려줄 수도 있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있어서 뭘 다양한 하나를 하면 방법이죠. 다른 걸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국내 기업의 경영진들도 좀 이런 점들을 보고 네. 미국 기업들의 이런 그 주주에 대한 배려 이런 걸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떻게 보면은 구찬 변명입니다 하는 그 맞습니다. 영화의 대사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들도 주주지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전체적인 좋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성장과 주주환원 두 가지 방법으로 주주에게 보답한다라는 말씀을 앞서 해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의 이제 이사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해주고 계신데 지금 기업의 현금 사용 방법을 다양하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다 동일하게 파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그거는 의미는 그냥 없는 거죠. 제가 그냥 그린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네. 좀 전에 본 미국의 그 현금을 사용하는 5가지 방법으로 나누면 이제 네. 설비 투자가 가장 크겠죠. 이거는 그냥 시각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결국 하여간 이사회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자본시장이 활발하고 주주를 위해서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되는 가장 큰 것은 독립된 사회이사들이 되게 그 객관적인 주주를 위한 판단을 한다. 그래서 하여간 밸류업이라는 것은 성장과 주주 환원을 동시에 하는 것이지 AND의 개념입니다. 성장과 그 주주 환원을 같이 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성장 미래 투자하니까 주주 환원은 안 해도 된다. 이제 오어가 그거 아니고 AND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네. 중장기, 그러니까 시장을 전체로 살 때는 이제 미국의 이 기업의 이사회들이 대부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개별 기업을 살 때는 그 회사의 이사회의 퀄리티, 수준, 그 다음에 독립성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질적인 부분인데 이제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버크셔 서웨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워런 버핏,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보면은 근데 버핏도 뭐 사자마자 사실 버크셔 서웨이가 무조건 다 수익을 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그 장기적으로 그 성장성을 보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많은 수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금방 판 건 그 회사 자체에 대한 기대가 이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탁 내린 그러니까 거죠. 워런 버핏이 그 TSMC를 한 분기 보유했었어요. 그때 사서 화제가 됐고 짧게. 다음 분기에 팔았는데 이제 그게 아마 양안 관계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왜냐하면 지금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20-30년째 들고 있고 아마 계속 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워런 버핏이 주총에서 그 이제 Q&A 할 때 이제 그 질문이 나왔어요. 파라마운트 주식을 다 팔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전액 다 팔았다. 그리고 상당한 손실을 quite a bit of money를 손해를 봤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몇 프로 손해 봤다고는 얘기는 안 했는데 실제 파라마운트는 이제 그 이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파라마운트 픽처스라고 그 영화나 이런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도 있고 CBS라고 한국으로 치면 이제 지상파도 있고 그다음에 MTV 우리 음악하는 MTV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스트리밍은 되게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 제국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컨텐츠를 유명하게 봐서 그런지 워런 버핏이 2022년에 한동안은 이 회사 지분 10%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급하게 이 원숭이 떨어지는 것을 구글에서 찾았는데 좀 네. 조잡합니다, 그림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이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 손해를 봤냐. 그래서 네. 이제 어제 그 주가 차트를 봤어요. 이게 이제 파라마운트의 그 5년 주가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냥 따져보면 그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의 매입 단가를 밝히진 않았는데 2022년에 대부분 샀다고 밝혔거든요. 네. 근데 그 그럼 당시에 그때 주가가 한 2-30달러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러니까 이건 뭐 이틀 전이죠. 그 종가가 13달러니까 한 50% 이상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하다가
10개 종목이면 한두 개는 항상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워런 버핏도 50% 이상 이렇게 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네. 진짜 간혹가다 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투자가 잘못돼도 좌절하지 마시고 네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라마운트라는 기업이 이렇게 버크셔 해서웨이가 손절을 할 정도로 팔았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사실 그림도 썩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트리밍이 워낙 어렵고 네.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제가 이제 좀 이따 디즈니 얘기를 드리겠지만 디즈니가 비용 절감한다고 엄청 줄이면서 이제 스트리밍이 흑자 반전 아주 조금 했어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의 독주가 너무 심하고 이 그 영화사들이 그 테크놀로지 회사로 약간 기업 문화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보고 워런 버핏이 투자를 한 것인데 IT로의 전환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투자가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이 실수를 한 부분은 이제 거버넌스를 좀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차등 의견권을 갖고 있는 미망인이 계신데 네. 여기 이제 가족 기업입니다. 상장은 돼 있지만 이제 패밀리가 많이 들고 있는데 한 방 먹은 그런 셈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차등 의결권이 있는 기업들은 특히 미국에서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특히 그 의결권을 들고 있는 패밀리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면 이렇게 그 좀 이상한 결정을 되게 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파라마운트는 가족 기업인데 그 지금 이제 회사를 팔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돼서 지금 이제 치열하게 두 군데랑 그 두 군데가 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가가 원하고 모든 일반 주주가 원하는 것은 원래 아폴로 글로벌이라고 되게 미국의 뭐 대표적인 사모펀드가 실제 이제 펀드만 그 인수를 하긴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소니, 그러니까 소니가 실제 그 소니 뮤직도 있고 소니 픽처스도 있고 그래서 이 옛날에 90년대에 그 일본 소니가 엄청 일본 기업이 잘 나갈 때 미국의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니 뮤직도 있고 픽처스가 있는데 그래서 소니와 아폴로 글로벌이 손을 잡고 그 인수전에 지금 뛰어들었고 그 일반 주주나 월가의 그 전문가들은 이게 훨씬 더 맞는 방안이라고 이제 하고 다른 그 비딩 그 전쟁에 지금 인수전에 뛰어든 데는 그 미망인과 되게 가까운 근데 거기에는 이제 헐리우드 출신 사람들이 많이 그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지금 이제 그 서로 비딩을 하는 중이고 결국은 이제 그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이사회가 결정을 할 텐데 그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그 소니와 그 아폴로 그 이 컨소시엄은 그 260억 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시가총액이 한 90억 달러쯤 됩니다. 네.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실제 한 10조 원 조금 넘으니까 크지는 않죠. 근데 이제 부채가 있어서 100억 달러 이상.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기업을 밸류할 때는 시가총액하고 부채를 같이 밸류를 하거든요. 채무를 인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 그렇게 보면 그 EV 여기 220억 달러 EV가 전기차의 EV가 아니고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네. 가치 그러니까 채무까지 그래서 이거를 저 영어 질문 낼 거 그랬네. 그래서 EV의 의미하면 저는 당연히 일렉트로닉 그래서 비어클이라고 EV가 했을 것 같은데. 우리 네. EV 하면 전기차 익숙한데 이거 엔터프라이즈 네, 네. 밸류라고 시가총액에다가 그 기업의 빚을 더한 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집을 살 때 10억짜리 집을 그 5억 전세 끼고 사면 네. 내 돈 5억에다가 5억 그 전세를 끼고 사니까 실제 집의 값은 10억 아니에요. 이제 그런 개념이죠, 되게. 그래서 그 지금 그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기업 가치가 220억 달러인데 소니와 아폴로 그 PE 컨소시엄은 260억 달러. 그러니까 한 많은 프리미엄을 되게 주고 사겠다. 근데 이제 그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어떤 데냐면 여기 그 영화 그 제작사가 우리 잘 아는 그 대부 그다음에 대부. 예, 와. godfather 그다음에 네. 톰 크루즈가 나왔던 톱건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뭐 그 상당히 그 명망이 있고 그다음에 그 라이브러리가 되게 우수한 그런 뭐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업이죠. 예,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약간 이제 그 지금 그 지배주주 패밀리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 소니 아폴로 컨소시엄이 인수를 하고 나서 나머지들은 MTV, CBS 스트리밍은 다 팔아치우고 네. 이 뮤비 그 영화 제작사만 갖고 있으면 이 자기의 그 전통을 좀 훼손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유를 대고 약간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증시가 지금 화랑이고 그것의 배경에는 거버넌스 개혁을 해서 자본시장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일본의 신일본 제철 니폰 스틸이 USD를 인수하겠다는 거, 소니가 지금 파라마운트를 인수하겠다는 것처럼 일본이 기업들이 좋아지고 자본시장이 좋아지면서 그 공격적으로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거버넌스 개혁이 되고 한국도 밸류업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커지고 덩치가 커지면 자신감이 생겨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M&A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꼭 필요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사회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지 우리는 아직은 모르고 이사회 산하에 이 M&A 건을 어떻게 누구 것을 받아들일 거냐. 결국 아니면 또 기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된 특별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그 여기 미망인 샤리 레드스톤이라는 분이 이제 미망인이신데 창업자 그 패밀리의 이제 부인이시죠. 네. 근데 이분이 가족 그러니까 본인이 컨트롤하는 회사를 통해서 그 실제 지분은 전체 주식수의 한 10몇 프로 들고 있는데 의결권의 80%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그 가장 큰 변수인데 본인한테 유리한 딜. 그러니까 지금 다른 헐리우드 스타들이 그 결집이 된 거기서는 이 패밀리한테 돈을 따로 20억 달러 먼저 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주한테 되게 피해죠. 그래서 일반 주주와 지배 주주의 그 이해관계 상충이 있는. 그러니까 네. 미국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위사들이 집단적으로 사퇴를 해서 우리도 보면 뭐 차등 의결권 같은 거를 국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실제 우리나라는 일반 투자가 보호가 전혀 안 되는 나라인데 이런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되게 노출이 돼서 미국도 뭐 거버넌스가 좋다 하지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는 패밀리들이 컨트롤을 많이 해서 이런 식의 약간 그 일반 주주를 그 엄청 피해를 주는 이런 거버넌스 파괴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측면에 있어서도 되게 재미있는 M&A 딜이지만 거버넌스 지배 구조를 보는 사람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그 유익 있게 보는 그런 그 딜입니다. 되게. 네. 자, 이러한 그 파라마운트의 인수에 대한 이슈가 의미하는 그 메시지는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해서 네, 네. 그러니까 일반 주주가 이렇게 뭐 돌이 날라와서 내가 갑자기 맞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약간 거버넌스를 챙겨야 되고 얼마 전에 저희 그 거버넌스 포럼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송옥열 교수님을 네. 모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상법의 우리나라의 뭐 최고 권위자십니다. 이분이 그쵸. 한번 입을 열면 다른 분들은 교수님도 서울대 교수님도 조용히 있을 정도로 대단한 권위자이신데 이분이 딱 결론을 내주셨어요. 논문도 쓰시고 한국에서는 경영권 방어 장치는 도입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일반 투자가 주주 보호가 안 되는 지금 국면에서 네. 무슨 경영권 방어 장치냐. 오히려 이분은 행동주의자가 더 활발하게 해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주주 제한을 더 많이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우리가 약간 글로벌 관점에서 그쵸. 이런 석학분들의 얘기를 한번 좀 듣고 한국 시장도 이렇게 한번 비교를 네. 해보면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국내 해외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미국도 좀 이상한 회사들이 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기업의 가치나 앞으로의 성장성은 뿌리가 되는 거버넌스가 제대로 확립이 되어야 무엇을 사업을 잘 영위를 하던 계속해서 뭐 자사주나 그렇죠. 뭐 이런 주주 하나를 하던 그러한 것들이 되는데 기본조차 안 되어 있으면은 거칠에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죠.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집도 조용하고 화목하려면 거버넌스가 부부간에 되게 좋아야 됩니다. 네. 근데 앞서서 잠깐 스트리밍 쪽에 있어서가 지금 계속 어렵다고 했는데 디즈니 차기 CEO가 스트리밍 전문가라는 건 좀 이례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 그 디즈니 실적이 나와서 네. 화제였죠. 실적
괜찮았어요. 내용도 괜찮았는지 워낙 기대감이 높아서 그랬는지 주가가 한 10% 이상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 디즈니의 지금 이제 법 아이거가 2026년에 임기가 지금 다시 컴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스트리밍 전문가가 되는 게 맞지 않냐고 이제 얘기가 월가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넷플릭스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테크놀로지 IT에서 컨텐츠를 하는 회사여서 지금 엄청 승승장구를 하는데, 디즈니는 그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에서 이제 거꾸로 IT 회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좋은 사람은 못 뽑아요. 이제 그게 결국 기업의 문화고 그 회사의 DNA인데, 진짜 디즈니가 스트리밍이 회사의 중심이 되려면 지금의 임원이나 이제 그 물망에 오르는 사람 갖고는 안 되고 완전히 실리콘밸리에서 모셔와야 되는데, 그게 과연 이사회가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에 되게 중요한 이슈고, 넬슨 펠스라는 행동주의자가 이사회 진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3명의 행동주의자가 여기에 붙었었는데, 요구한 게 비용 절감, 그 다음에 그 법 아이거가 이제 2년 후에 물러나면 후계자를 제대로 CEO를 뽑자. 이제 그런 건데, 실제 뭐 이사회 진입을 못해도 디즈니가 지금 비용 절감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도 회복이 되고 기업 가치가 살아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스트리밍이 아주 되게 중요한 거고, 실제 파라마운트 같은 데 스트리밍을 못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도요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굉장한 아웃퍼폼이 나타나고 있네요. 차트를 봐도 한눈에 확연하게 좀 확인이 그렇죠. 되네요. 여기 이제 1년 주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상대 주가여서 항상 이제 주가를 평가할 때는 우리가 100이나 0으로 놓고 상대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도요타는 한 70%, 최근에 이익 실현을 좀 했어도 70% 올랐고, 나머지 복스와겐, BMW, 그러니까 유럽, 독일 차고, 포드, 닛산, 독일, 다른 제2의 일본 경쟁 업체인데, 여기는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네. 도요타 시가총액이 지금 한 420조 원쯤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총이 많이 늘었고,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국내 뭐 블루칩 중에 최근 제일 많이 올랐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선주 10조 원을 포함해도 60조 원이어서 격차가 6, 7은 40이 한 7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도요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워낙 좋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걔네 기준으로는 이제 3월 결산이니까 1월부터 3월이 4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고, 이제 그 이유는 하이브리드의 그 뭐 왕자 아닙니까? 되게 도요타가 뭐 그 하이브리드를 제일 처음 만들었고 독보적인 마켓 쉐어가 있고, 하이브리드 하면 도요타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하이브리드와 그다음에 이제 엔저니까 여기도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이제 이익이 좋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도요타는 항상 높은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돼서, 여기 이제 보면 1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펄을 놓고 보면 도요타가 독보적으로 10배가 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업체 BMW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모델을 만드는 고가 자동차고, 여기도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가 되는데도 여기가 퍼가 6배. 그다음에 나머지 닛산, GM, 복스와겐은 한 4배에서 한 5.5배. 그래서 이제 그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최근에 이익 창출, 수익성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밸류에이션이 낮은 것은, 이 모든 업체들이 전기차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중에서 이탈하는 데는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실제 자산이 아니고 라이빌리티, 부채로 작용을, 왜냐하면 실제 공장을 정리하고 인원들을 줄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사점이 주가에 녹아도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이번에 이제 주가가 뭐 이번 주에 좀 약세를, 그 실적은 되게 지난 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네. 금년의 가이던스를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한 20% 감익할 걸 발표를 했는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좀 재밌었던 게 15원 정도를 15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근데 미래의 전기차, 왜냐하면 도요타는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전기차의 후발 주자 아니에요. 전기차로의 전환, 그다음에 AI에 대한 투자. 근데
우리의 경쟁자를 누구로 얘기하냐면 중국 업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중국 업체가 너무너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들과 제대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결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충격을 감익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눈에 들어온 게 이거였어요. 중국 업체, 차이니스 메이커, 오토메이커 얘기를 계속 한 게, 야, 진짜 도요타도 저는 오히려 현대를 진짜 걱정을 할 줄 알았는데, 현대가 지금 뭐 톱10 중에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 면에 있어서 오히려 중국 업체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요타는 밸류업을 안 해요. 우리는 이미 밸류업을 하고 있어서 밸류업을 동참 안 하겠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3%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 네. 한 12조 원쯤 됩니다. 그리고 도요타는 밸류업을 공식적으로 안 하지만 일본은 이제 지배주주가 없지만 상호주 서로 투자해서 은행이나 보험사가 주식을 들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 하청업체들이 우리 회사 주식을 들고 근데 상호주를 계속 축소를 하겠다. 자본 효율성을 계속 높이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은 야 역시 일본 기업이 진짜 돈도 많이 요즘 벌지만 이러한 거버넌스 관련된 개혁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 그림인데 도요타 이제 여기 밸류에이션을 보면 여기 이제 3하고 다시 25E 그게 이제 내년 3월에 결산이 끝나는 이제 이번 회계년도 PER인데 이제 퍼가 한 9.5배에서 한 10배 그다음에 PBR이 한 1.4배인데 도요타도 뭐 매력이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근데, 야, 진짜 현대차가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여전히 너무 싸다. 우선주 네. 같은 경우는 퍼가 16만 원인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면 퍼가 뭐 3배? PBR은 뭐 0.3배인가 0.4배.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엄청나게 저평가가 돼 있고, 네.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도요타 얘기까지 해봤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항상 비교해서 볼 때는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이 참 부럽기만 한데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막 시작이 되니까 얼른 빨리 따라잡아서 우리 시장의 매력도를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 함께 모셔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예, 오늘따라 또 유난히 유독 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시는 댓글들이 많아가지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 방송을 항상 챙겨보시고 댓글도 열심히 보시는데 매우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고개 숙여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매력도 물론 방송을 보시는 아주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저희가 항상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을 좀 활기차게 시작할 때 좋은 이야기를 좀 도움되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런 콘텐츠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주변에 널리 좀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소문내서 야 같이 듣자 같이 보자 하면서 이렇게 뭔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널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오전 6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6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구독료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